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해? 잘하고 있죠. 아니 숫자를 저렇게 잡는 거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예. 지금 여름이 남반구 빼고 겨울에 있는 모든 나라가 방역 다 실패했어. 남반구는 그냥 이동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지금 이번 주에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정안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이 365명밖에 안 됩니다. 이 팬데믹을 잡아내고 있는 정말 전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설 연휴만 좀 지나면 이제 겨울도 끝나가는 분위기일 거고 그러니까 설 연휴를 최대한 이동량을 붙잡아 두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거리 두기 이 조정안을 발표할 거라 그러는데 조금만 더 힘 좀 내주시기 바라겠는 게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거리 두기 제한이나 집합 금지 등을 완화시키면 더 확산될까 봐 걱정스러운 거고 어쨌건 지금 31일 정도에 발표를 할 거라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게 국민들이 지금까지 다 함께 합심해서 잘 하고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그 답답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뭔가 부글부글한 마음이 있는데 언론에서 절대 보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얼마나 좋은 정책들이 실시될 건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하고 그러니까 노령층에 대한 그 노인연금 이런 것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로 지급되는 게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집합금지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버리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어떤 또 전체적인 이동량 증가나 어떤 사회적 교류가 증가할지 예상하기가 좀 겁나는 게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안 그랬으면은 좋겠지만은 예, 저희 어머니가 닭을 키우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데 오걸게. 네. 이번에 이 고양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려동물에서 외국에서는 여러 차례 발견이 됐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로 사람이 고양이한테 코로나를 감염시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반대는 없었다.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한테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근데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사실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AI 있잖아요. 조류독감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후에 우리가 닭이나 오리를 살처분하는 것처럼 전부 다 죽여서 묻어버리는 것처럼 매립하는 것처럼 이게 반려동물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야생동물까지 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한테 감염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다 쳐도 동물이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상당히 저는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동물은 사람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끼리 감염이 되는 건 하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말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동물들은 사람한테 말을 안 하니까 동물에서 사람한테 감염되는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딱 한 건 생긴 거잖아요. 고양이. 근데 네네. 그 고양이가 기도원에 있는 고양이였고 확진자가 데리고 있던 고양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근원이 교회 아닌가. 그럼 뭐야 기도하면 안 걸린다며. 기도하면 걸린 것도 치유된다며.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뭐 대부분의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다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번 주말에 지금 또 한 건씩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방역 조금 있으면 풀리겠다 이거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빨리 계약해가지고 지금 1학년 가는 애들이 책가방 메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그 125명인가 126명 집단 감염된
거기 기독교 기숙학원 127명. 127명입니다. 야,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더라. 또 교회가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불교나 카톨릭 성당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왜 꼭 계속 개신교인가? 뭐 얘기 나온 김에 또 뭐 얘기를 더 해보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가지고 뭐 인도 공장에 불이 났다 이래서 유럽이나 유럽연합 쪽, 유럽연합 자체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을 이렇게 쓰던데 유럽연합에 이제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사실 걱정하던데 예,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생산한 것은 자기들이 우선순위로 예, 공급을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스스로 예, 우리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급 차질은 없다. 최근에 중앙일보가 참 희한한 놈들이에요. 헤드라인에 이렇게 달았어. 기숙사 밀집 시설에서 터졌다. 대전 비인가 학교에서 127명 확진. 자세히 보면 이거 기독교 관련한. 네.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한 부분을 무슨 밀집 시설에서 기독교를 살짝 가리고 기숙사에서 그냥 일반 학교의 기숙사에 터진 것처럼 사실 이거 기독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기독교 분들은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죠.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의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사실 좀 수구 보수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대형 교회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런 쪽에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 수익 줄어드는 건 참을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방역은 실패해야 돼. 이 느낌이 정광훈 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기독교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단이 내가 봤을 땐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방역을 제일 방해하면서 마치 그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대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똑같은 논리를 지금도 들이대고 있고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패스트가 더 창궐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네.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그 바이든도 취임식 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겠다. 뭐 네, 자기 네. 임기 100일 안에 2억 명분의 백신을 마치겠다 그랬단 말이야. 100일이 아니면은 3달 10일이란 말이에요. 취임하고 나서. 근데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은 뉴욕에서는 백신 공급량이 거의 바닥 나가지고 접종 예약이 미뤄진 사람만 하루에 2만 3천 건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백신 하나에 그 5명을 맞힐 수가 있대. 화이자 백신 같은 요거 거. 하나에. 네. 근데 요거를 백신 쥐어짜기라고 합니다. 주사기로 적당히 빼면은 5명분이 아니라 6명분까지 낼 수 있다는 거야. 백신 쥐어짜기야. 승차권 쪼개기랑 똑같네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주사기가 없어. 미국에. 그 약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박영선 장관이 이거 우리가 한 건데 한국이 그 주사기를 한 달에 1,000만 개씩 만들 수 있다고. 약 올리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근데 이게 그 미국으로서는 좀 이중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백신을 접종하겠는데 필요한 그 부수적인 장비들도 같이 이렇게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백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백신은 실제 손에 있든 없든 어쨌거나 확보는 확실하게 했는데 충분하게 했는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주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미국이 그 제조업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다 해외로 다 나가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내에 남아있는 제조업체는 우리는 그 스펙에 못 맞춘다라고 이제 그냥 배째는 상태고 그러면은 백신이 있어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 바이든으로서는 이렇게 마음이 급하겠죠. 백신 쥐어짜기를 쉽게 설명하면은 소주 한 병에 잔술 팔 때 소주 한 병에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한 7부, 7부 8부, 아니 8부 정도로 예, 딸면 예. 7잔 반 나와. 예.
근데 가득 채우면 7잔밖에 안 나오고 조금 널널하게 딸면 8잔에서 9잔까지 나와. 그거 아닙니까? 그 원리예요. 그거 옛날에 그 회수권 그 10장을 잘라야 되는데 11장으로 잘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뭐 그게 백신 쓰고, 지어짜기인데 예. 저용량 특수 주사기가 없는 거야. 지어짜기를 못해. 백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지금 검사 승인만 나오면 됩니다. 예. 저용량 특수 주사기. 이게 문제였네. 그 백신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주사기가 필요하잖아. 급하면 그냥 맛있는 걸로. 지난해 12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삼성이 한국의 주사 제조 중소기업 풍림 파마텍과 접촉해서 스마트 공장 만들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저용량 특수 주사기를 월 1,000만 개 생산한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의 SNS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거 당신들한테 줄 게가 아니라 우리는 있다? 라고 약 올린 거예요. 이거 서울시장 그거 아니에요? 나 이 정도 잘했어 장관으로. 네, 이런 효과도 분명히 당연히 있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인정해줘야지. 네, 그럼요. 이제 인정을 해드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맞으러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멀고. 네, 그런 문제 있죠. 그다음에 주사기도 지금 없는 상태고, 네, 또 백신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국민성이라는 것 자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얼마큼 이제 응하는 것인가. 네, 바이든이 얘기한 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건 백신만 들어오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용량 특수 주사기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한국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화이자 백신 같은 거. 그렇죠. 맞추는 게 있잖아. 예. 그러면 주사기가 없으면 어떻게 맞춰요? 주사기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네요. 주사기 굉장히 중요하다. 개당 1,000원씩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백신만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 네, 이 회사 아직 비상장이네요. 그 저용량 특수 주사기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당뇨 환자분들이 맞는 예, 인슐린 굉장히 주사. 얇은 주사. 그거죠, 예, 그거. 예.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의 어떤 속뜻은 우리가 먼저 5개월치 먼저 쓰고 줄 테니까 남으면 줄게. 조금 기다려라. 이제 우리도 급하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거죠. 예. 거기서 그 바이든의 그 이야기에 거기다 왜 그런 얘기를 썼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약 올리는 거였어.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